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늘 제자리인 것 같을까요? 남들보다 더 애쓰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시기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운이 나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부족한 걸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지쳐 있는 날엔 나도 모르게 늘 비슷한 색 옷만 손이 가죠. 매일 무심코 고르는 그 색은 생각보다 그날 내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오해는 마세요. 색 하나가 인생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오행에서는 이미 강한 기운을 매일 같은 색으로 더 부추기면 성향이 한쪽으로 쏠리기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썸네일 속의 색은 모두에게 같은 빨강이나 검정이 아니에요. 내 사주에서 이미 넘치는 기운의 색, 사람마다 다른 그 색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게 부족한 기운의 색은 마음을 조금 더 균형 있게 잡아주는 행운색이 됩니다. 오늘은 내 행운색과 조금 덜어내면 좋은 색을 찾는 기준, 그리고 옷을 새로 사지 않고도 써먹는 법까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색을 외우는 건 간단합니다. 나무는 초록, 불은 빨강, 흙은 노랑, 쇠는 흰색, 물은 검정이에요. 여기서 행운색은 부족한 기운의 색입니다. 조심할 색은 나쁜 색이 아니라 이미 많은 기운을 더 강하게 만드는 색이에요. 그러니 좋아하는 색을 당장 피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온통 그 색으로 채우기보다 내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해보자는 뜻에 가깝습니다. 가장 정확한 출발점은 만세력에서 내 오행 분포를 보는 거예요. 생년월일을 넣고 5기운 가운데 가장 적은 것과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가장 적은 기운의 색은 내 행운색 후보가 되고 유난히 많은 기운의 색은 중요한 날에 조금 절제해볼 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불기운이 이미 강한 사람이 빨강만 즐겨 입는다면 빨강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안의 급함과 예민함을 더 키우는 방향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기운이 약한 사람에게 빨강은 사람 앞에서 표현할 힘을 주는 작은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같은 색도 누구에게나 같은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나면 왜 이 색을 입으면 유난히 기분이 들뜨지? 혹은 왜 이 색을 입으면 차분해지지? 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나무 기운입니다. 나무가 부족한 사람의 행운색은 초록이에요. 시작이 자꾸 늦어지고 막히면 쉽게 의욕이 꺾이는 사람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는 날이라면 초록 셔츠가 부담스러워도 괜찮아요. 초록 펜, 노트, 폰 배경처럼 눈에 자주 들어오는 작은 물건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나무 기운이 이미 강한 분이 초록을 과하게 쓰면 빨리 결정하려 들거나 내 방식만 밀어붙이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불 기운입니다. 불이 부족한 사람에게 빨강은 열정과 표현의 색입니다. 유독 말문이 막히는 날, 중요한 만남을 앞둔 날에 힘을 줍니다. 이때도 전부 빨강일 필요는 없어요. 립 컬러, 양말, 가방 안쪽의 작은 소품처럼 나만 아는 한 점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이미 불기운이 강한 분은 화가 난 날만큼은 빨강을 조금 쉬어가 보세요. 그날의 감정을 더 키우기보다 흰색이나 검정처럼 여백이 있는 색을 섞는 편이 편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흙 기운입니다. 흙이 부족한 사람의 행운색은 노랑이에요. 마음이 붕 뜨고 할 일은 많은데 손에 안 잡히는 날 중심을 잡아줍니다. 책상 위 노란 메모지 하나, 자주 보는 머그컵 하나처럼 생활 속에 두기 가장 쉬운 색이기도 해요. 집중해야 하는 날에 가볍게 써보세요. 하지만 흙 기운이 많은 사람이 노랑을 너무 무겁게 쓰면 생각만 오래 붙들고 행동을 미루기 쉬워집니다. 네 번째는 쇠 기운입니다. 쇠가 부족한 사람의 행운색은 흰색이에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끝낼 것을 끝내는 힘과 이어집니다. 결정을 자꾸 미루는 날엔 깨끗한 흰 셔츠나 흰 메모장처럼 단순한 물건이 좋습니다. 눈앞이 정리되면 마음도 조금 선명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쇠 기운이 강한 분이 흰색만 고집하면 나도 모르게 기준이 너무 날카로워집니다. 그럴 땐 부드러운 베이지나 초록을 섞어보세요.
마지막은 물 기운입니다. 물이 부족한 사람의 행운색은 검정이에요. 생각을 깊게 하고 바깥 자극과 잠시 거리를 두게 해줍니다.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날이라면 검정 가디건이나 검정 파우치처럼 조용한 색을 곁에 둬보세요. 복잡한 날일수록 작은 여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물 기운이 강하고 생각이 밤마다 깊어지는 분이라면 검정만으로 하루를 채우기보다 노랑이나 빨강을 작은 포인트로 더해보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옷장을 다 바꿔야 하나? 싶으실 수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큰 변화부터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첫 번째 실천은 한 점만 바꾸는 거예요. 폰 케이스, 지갑, 볼펜, 양말 중 오늘 가장 자주 볼 물건 하나를 행운색으로 골라보세요. 두 번째는 중요한 날에만 쓰는 겁니다. 면접 발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날처럼 조금 더 내 편이 필요할 때만 행운색을 꺼내보세요. 세 번째는 기분이 과열된 날에 반대 방향의 색을 섞는 거예요. 이미 예민한 날엔 더 자극적인 색을 늘리기보다 나를 가라앉히는 색을 한 점 더해보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옷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미뤘어요. 그런데 책상 위 노트를 하나 바꾸고 중요한 날에만 색을 의식하니 부담 없이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색이 일을 대신 해결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바쁜 하루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게 해주는 작은 신호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거예요. 그 색을 쓸 때 내가 조금 더 또렷해지는지 아니면 더 조급하고 무거워지는지 내 반응을 함께 보세요. 행운색은 정답을 외워서 따라하는 색이 아니라 내 기운을 한쪽으로 몰아가지 않게 돕는 균형의 힌트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내게 부족한 기운의 색은 행운색 후보가 되고 이미 넘치는 기운의 색은 줄여볼 후보가 됩니다.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조절이에요. 색 말고도 부족한 기운을 일상에서 채우는 3가지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이어지는 영상을 남겨둘게요. 여러분은 유난히 손이 자주 가는 색이 있나요? 그 색을 입은 날 어떤 기분이 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 채움이었습니다.